안녕하십니까, 하방천입니다. 좀 늦었는데요. 오늘 또 일반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집은 산골짜기에 지으면 이제 불리하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상식이고요. 특히 이제 이 바람골이 잘 형성되어 있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만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터의 위치에 따라서 주변 산형이라든지 산의 원근,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지 또는 멀리 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또 산의 크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은 주변의 지형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골짜기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골짜기가 너무 협소한데 그 협소한 곳에 집을 지었을 경우에는 바람의 영향을 너무 강력하게 받기 때문에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골짜기에 집을 지어서 잘못된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전원주택지를 가보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피하는 것이 좋겠죠. 가급적이면 이 불리한 환경은 좀 피해서 유리한 환경이 확보될 수 있는 공간에서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골짜기에 집이 있으면 요풍을 맞게 된다. 그런데 요풍살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풍수적으로는 요풍살. 움푹 패여 있는데 그 패여 있는 곳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양택지, 즉 상가나 주택이나 사무실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이제 도시에서도 이런 요풍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골짜기는 기의 통행로이고 치기를 할 수가 없다. 골짜기는 바람길이 형성이 되어서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기 때문에 기가 모이기는 어렵다. 오히려 흩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기 구조. 그러나 지형에 따라서는 오히려 치기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좀 많이 쌓아서 보셔야 이게 가능하겠죠. 기가 모일 수 있는 구조와 기가 모이지 않는 산기 구조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상가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 환경상 취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면 대부분 이제 기본적으로 손님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산기 구조는 손님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취기 구조가 매우 중요한데요. 골짜기는 취기가 안 된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집을 짓고 살게 되면 거센 바람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기가 흩어졌을 경우에는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또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판단착오라든지 또는 사람 간의 다툼도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할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도시에서 말하는 요풍살에 대해서 바이두에 나와 있는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건물이 이렇게 두 건물의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요처가 있는데 이 요처, 푹 꺼진 부분인데 이런 곳에 바람이 치면서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세기가 강해질 수 있고요. 이런 것은 좋지 않다. 이것도 요풍살이다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휘어진 건물 구조로 인해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 요풍살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요풍살이 불어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양택지에서도 이렇게 움푹 꺼진 부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오히려 강력해지면서 다른 건물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도시에서도 많이 그런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인데도 오른쪽에 있는 호수냐 왼쪽에 있는 호수냐에 따라서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차이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요풍살이 형성이 되면서 어느 쪽을 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도 요풍살이 중요하고 산골짜기에서도 요풍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람길이 형성되는 곳, 바람이 너무 강한 곳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지어도 상관이 없겠죠. 자, 아래에서는 사례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한 골짜기 물이 내려오는데, 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한 집은, 국밥집은 골짜기에 물 내려오는 곳에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한 곳은 이렇게 약간 피해서 곰탕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국밥집은 산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산기 구조. 그래서 골짜기에 바람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위에 국밥집은 1년이 채 안 돼서 망해서 나갔고요. 곰탕집은 장사가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주는 영향이죠. 그런데 이런 골바람을 약간 피해서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유리한 구조가 됨으로 인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두 집 다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여러 사례가 많습니다. 양택에서도 주변 건물의 높낮이에 따라서 요풍이 형성될 수도 있고 아니면 취기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치에 따라서 주변 산형의 거리라든지 크기라든지 또 골바람의 방향이라든지 또 골바람을 직접 맞는지 비껴가는지 여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 이제 기륭이라고 해봐야 이익이 많이 남느냐 적어서 망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겠죠. 자,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결국은 모든 사물은 나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과 모든 에너지는 정보 교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모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되고 있어서 주변 환경이 주는 영향을 잘 간파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요풍살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상식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얘기를 듣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